어떻게 쫓아내지? 이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집도 너무 크고.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였다. 그래, 어차피 치매 증세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리 알아보자. 아들 민철이 대답했다. 순덕은 접시를 든 손이 떨렸다. 치매? 자신이 언제 치매 증세를 보였다는 거지. 단지 가끔 깜빡하는 것뿐인데. 여기 팸플릿 좀 봐.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 그런데 어머니가 승낙하실까?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득해야지. 아니면. 민철이 말을 망설였다. 아니면 뭐?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들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기를 기다린다고. 그런데 여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나중에 치매 오시면 관리해야 할 텐데. 어머니가 알려주시겠어? 요즘 워낙 예민하셔서. 자연스럽게 물어봐야겠어. 건강관리 차원에서. 순덕은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5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혜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친구들 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을 해야지. 아, 이제 내가 짐이구나.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린 순덕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겉으로는 효자 며느리처럼 행동하지만 이제 그들의 진심을 알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혜진이 상냥하게 물었다. 응, 갔다 올게. 혹시 기억력 검사 같은 것도 해보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순덕은 속으로 웃었다. 벌써 시작하는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순덕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의사는 매우 건강하시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결심했다. 마지막 인생이라도 당당하게 살아보자. 다음 날부터 순덕의 하루 일과가 달라졌다. 아들이 회사에 가고 며느리가 시장에 간 사이 그녀는 몰래 집 밖으로 나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였다. 할머니 정말 파시려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놀랐다. 그럼 빨리 매물로 내놔. 금매로. 혹시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 순덕은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다행히 명의는 온전히 자신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때 제대로 해둔 덕분이었다. 시세가 1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순덕은 속으로 계산했다. 15억이면 고급 실버타운에서 1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이틀 후 순덕은 은행을 방문했다. 창구 직원이 의아해했다. 할머님 30년 적금을 해약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상관없어. 지금 당장 필요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여행 가려고. 세계 일주. 직원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세계 일주요? 왜 나이 많다고 못 가? 차별 아니야? 아, 아니에요. 축하드려요.
적금 2억, 예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2억 5천만 원이었다. 집값까지 합치면 17억 5천만 원. 순덕은 가슴이 뛰었다. 내가 이렇게 부자였구나. 여행사에서는 최고급 세계 일주 패키지를 예약했다. 3개월 코스로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를 도시는 프리미엄 패키지예요. 전용 가이드도 붙고요. 얼마야? 8천만 원입니다. 좋아. 예약해줘. 여행사 직원이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가격을 듣고 망설이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당당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가 자유롭고 좋아.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뛰었다. 민철과 혜진은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했다. 어머니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혜진이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게. 건강도 좋아 보이고. 혹시 우리 계획 들으신 건 아니겠지? 설마요. 어머니가 그런 걸 신경 쓰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순덕은 부엌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곧 알게 될 거야. 여행 출발 일주일 전 순덕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분당의 고급 실버타운을 방문해서 직접 계약을 맺었다. 어르신 정말 2년치를 한꺼번에 내시겠어요? 상담사가 놀랐다. 그럼. 나중에 귀찮잖아. 월세 300만 원씩 24개월.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순덕은 호화로운 방을 둘러보며 만족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도서관, 카페까지 있는 5성급 시설이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들한테는 나중에 말할 거야. 깜짝 선물이거든. 계약을 마치고 나온 순덕은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젊은 변호사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어떻게 작성해 드릴까요? 간단해요. 나의 모든 재산은 어린이 재단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절반씩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각자 100만 원씩만 남깁니다. 어르신 재산 규모가 상당하신데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본인 의사가 분명하시니까. 출발 전날 밤 순덕은 캐리어를 챙겼다. 5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새벽 5시 순덕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공항 가는 택시를 미리 불러둔 상태였다. 할머님 혼자 여행 가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그럼. 혼자가 제일 편해. 대단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동네 나가기도 무서워하시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순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표를 받아든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고마워요.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순덕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작아져가는 서울 시내.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없어진 걸 발견하겠지. 놀랄 준비는 됐겠지? 같은 날 오후 2시 민철이 일찍 퇴근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방을 확인해봐도 어머니는 없었고 평소 두시던 곳에 큰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다. 설마 정말 어디 가신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나도 몰라. 집에 없어.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받지 않았다. 민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들아, 엄마 여행 잘 도착했다. 걱정하지 마라. 사진도 함께 왔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셀카였다. 여보, 어머니가 여행 가셨어. 민철이 혜진을 불렀다. 어디로요? 모르겠어. 공항에서 찍은 사진만 보냈어. 둘째 날 파리에서 메시지가 왔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민철과 혜진은 어리둥절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 일주일 후 진짜 충격이 왔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댁 어머님께서 집을 매매 계약하셨는데 잔금 날짜를 정해야 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네, 이순덕 할머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금매로 내놓으셔서 빨리 나갔네요. 민철은 황급히 은행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통장을 확인한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잔고가 50만 원뿐이라고요? 네, 지난주에 모든 적금과 예금을 해약하셨어요.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게 뭐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혜진과 함께 팩스로 날아온 서류들을 확인했다. 적금, 예금, 보험까지 모든 금융상품이 해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어머니의 정자체 서명이 선명했다. 여보, 이거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런 일을? 그때 순덕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들아,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알아서 잘 쓰고 있어. 너희도 엄마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해라. 민철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어머니는 멀리 유럽에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집도 팔리고 돈도 없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호화여행 중이고. 혹시 우리가 요양원 얘기한 거 들으신 걸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3개월 후 인천공항. 순덕이 돌아왔다. 민철과 혜진이 마중을 나와 있었지만 그들이 본 건 완전히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햇볕에 살짝 그을린 얼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에는 당당함이 넘쳐났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세련된 옷을 입은 모습이 3개월 전의 수수한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민철이 달려갔다. 응, 잘 다녀왔어. 순덕은 무겁게 보이는 쇼핑백들을 끌고 나왔다. 이거 너희 선물이야. 어머니. 많이 사셨네요. 3개월간 못 산 걸 한꺼번에 샀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집 파신 거 정말이에요? 그럼. 계약도 끝났어. 다음 주 화요일에 잔금 주고 이사 가야 해. 어디로 가시려고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새로 집 구했어. 걱정 마라. 순덕이 가방에서 꺼낸 건 고급 실버타운 계약서였다. 분당의 5성급 시설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혜진이 팸플릿을 보더니 경악했다. 월세만 300만 원인데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도 다 비었잖아요. 순덕이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엄마 돈으로 2년치 미리 냈어. 7,200만 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순덕이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너희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제 다 큰 어른들인데. 민철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정말 우리 얘기 들으신 거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지. 어떻게 쫓아내지? 그 말도. 치매 증세가 보인다는 말도. 민철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50년 동안 너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밤낮 없이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이 집까지 마련해줬지. 그런데 내가 엄마를 쫓아내려고 하더라. 죄송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이건 너희 몫이야. 각자 100만 원씩. 나머지는 다 기부했어.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엄마가 언제 농담했어? 유언장도 써놨어. 변호사 사무실에. 민철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혜진이 울며 매달렸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효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도. 순덕은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는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고. 틀렸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다 들었어. 그날 밤 순덕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짐을 쌌다. 필요한 것만 챙기니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순덕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실버타운으로 떠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순덕은 굳은 표정으로 택시에 올랐다. 기사님, 분당 실버타운으로 가주세요. 네, 할머님. 새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실버타운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며 순덕은 직원에게 말했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 주세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이미 VIP룸으로 배정해드렸어요. 바다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순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분당 실버타운 로비는 오늘도 활기찼다. 그 중심에는 이순덕이 있었다. 세계여행 경험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각종 동아리 활동도 왕성하게 했다. 요가, 수영, 독서 모임까지 하루가 부족했다. 순덕 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옆방 할머니가 인사했다. 그럼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놀고만 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요즘 안 오시나요? 가끔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민철은 매주 찾아왔다. 처음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선택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가끔은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끔. 너무 자주 말고. 민철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기분이네. 아들 독립시키기.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실버타운 정원에서는 동년배 친구들이 즐겁게 웃고 있었다. 순덕도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걸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순덕의 진짜 인생이 THEND. 인생의 마지막 장은 스스로 쓰는 거다. 그리고 그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작가의 말. 요양원에 보내지려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맞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시니어 분들께 바친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